안녕, 원효입니다. 구독, 추천, 빠밤. 오늘은 연봉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네, 연봉이라고 하면 어떻게 알고 계세요? 12개월? 13개월? 우리가 당연히 연봉이라고 하면은 12개월로 알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제가 겪었던 건데, 솔직히 충무로랑 을지로는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옛날부터 있긴 했었어요. 계약서를 쓸 때 처음에 쓰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한 달 지나고, 그죠? 한 달 지나고 이렇게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연봉을 얼마다라고 알고 일을 하다가 이제 딱 계약서를 쓸 때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13개월로 나눈다. 그래서 금액이 제가 생각했던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제 연봉에서, 그러니까 월급이죠. 월급에서 일정 부분을 이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다가 제가 퇴사를 하면 이제 그거를 퇴직금으로 주겠다. 그래서 만약에 1년이 됐는데 퇴사를 안 했으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걸 준다. 누가 그걸 원하겠어요. 그죠? 네. 그리고 퇴직금을 안 받고 말지, 왜 그 돈은 내가 받을 수도 있는 돈이지만 받지 못하는 돈일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왜 그렇게 시작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13개월로 나눠지는 곳도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들은 바로는, 어떤 학생은, 내가 이제 옛날 수강생이죠. 네, 그 회사에서 제시를 했대요. 이제 너가 어느 정도 경력이 됐으니까 이제 연봉을 이제 바꾸면서 이제 연봉 협상을 하면서 얼마를 주겠다 라고 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높은 금액이어서 놀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퇴직금이 포함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거는 13개월이라는 그거랑 똑같아요. 퇴직금 포함이나 13개월로 나눠서 준다는 거랑 똑같아요. 저는 회사를 들어가면 무조건 1년은 한번 버텨봐라. 근데 한 달 다녔을 때 이미 여기에 파악이 되잖아요. 어느 정도 다녀보시면. 그래서 뭐 출퇴근하는 거리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회사의 분위기라는 것도 있고, 그 사람들과의 그 관계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로 생각을 했을 때 뭔가 안 맞다 싶으면은 바로 퇴사를 하는 거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살아온 결과, 시간이 중요한 거지 돈이 중요하진 않아요. 네, 그 시간 안에 제가 다른 데서 제가 얼마나 성장을 할 수 있는 시간인지가 더 중요한 거지. 이거 15일 다녔는데 15일만 좀 더 버티면 월급을 받을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게 그 발목을 잡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진대요. 조금만 기회를 달래요. 그래서 기다려줘요. 근데 사람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쵸? 그게 지금도 똑같아요. 이 회사도 똑같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저로 인해서 회사가 달라진다. 그런 일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다녀보셨을 때 이건 아니다 싶으면은 당당하게 그만 다니겠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다녔던 거를 주셨으면 정산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깨끗한 회사라고 하면은 그거를 정리를 해서 줘요. 네. 딱 줍니다. 근데 그게 아닌 회사들은 안 주는 경우가 더 많죠. 왜? 네가 와서 우리한테 뭘 해줬는데? 오히려 네가 배워갔잖아. 그럼 난 내용 증명서를 보낼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만둘 수 있을 때 그만두시고, 그리고 저 때는 노동부에 가서 상담을 한다? 전혀 그런 게 어색한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동부랑 상담을 해서 어떻게 좀 조언을 듣고 행동을 하신 것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회사의 디자인이다 보니까, 디자인이 분야가 얼마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선뜻 대답을 못 하세요. 분야가 너무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내가 쇼핑몰 한 곳에 들어갔어요? 그럼 쇼핑몰도 마찬가지. 의류가 있으면 액세서리도 있고, 그다음에 화장품도 있고, 그다음에 그쵸? 밀키트 요즘에 되게 많죠? 그 다음에 반려동물 쪽도 많죠?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각 쇼핑몰마다 디자인의 트렌드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 회사에서 몇 년을 오래 일하는 거를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겠죠. 그러면은 이직을 할 때 왜 이 회사에서 이거밖에 안 다녔냐? 그럼 우리 회사에서도 이만큼만 다니지 않겠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회사의 비전을 봐서 뭐 괜찮으면 오래 다닐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겠죠. 하면 돼요. 정말 근데 이 회사를 1년 다녀보니까 루트를 너무 알아. 그 디자인도 매일 비슷한 것 같아. 그럼 이제 비전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는 옮기셔야죠. 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회사에 가서 1년을 일해보고 아직은 나는 여길 파악을 못했어. 그럼 2년까지는 다니되 2년 후에는 이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몸값이 달라져요. 네, 이게 한 곳에 오래 다니면 좋은 거는 안정적이고 내가 귀찮지 않다. 면접본으로 다니거나 입사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게 귀찮지 않다. 하지만 단점은 내가 달라질 수 없다. 네, 그거. 연봉도 그대로 멈춰 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만화 이렇게 옮기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해요. 왜냐면 디자이너라고 하면은 언제든가 프리랜서를 생각을 하실 텐데 프리랜서를 하다 보면 나는 쇼핑몰만 다녔으니까 쇼핑몰 업무만 프리를 뛸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은 1도 없을 거예요. 그죠? 왜냐면 프리랜서라는 거는 정말 분야가 다양하거든요. 어떤 분야에서 디자인이 의뢰가 올지도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제가 다양한 분야에서 그 회사 소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해봐야 나중에 프리랜서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 그 업무를 해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단순히 나는 실력이 좋아. 근데 회사라는 곳은 나랑 안 맞아. 그래서 나는 프리랜서를 할 거야.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어리실수록 더 그러실 수 있는데 이 디자인 프리랜서 어떤 프리랜서도 마찬가지지만 디자인만 잘해서 된다라는 거는 없어요. 근데 단지 이제 그런 경우는 있어요.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잘하고 어떤 고객이 오더라도 나는 어떻게든 뭐 소통이 가능해. 그러면 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가격도 정확하게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와 그 모든 그런 게 준비가 됐다고 하면 프리랜서 시작하시면 좋죠. 네. 근데 웬만해서는 그 커뮤니케이션이 쉽지가 않다. 네. 그 커뮤니케이션은 정말 많은 사람과 만나보고 대화를 해보고 일을 해봐야지만 그걸 아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소통이라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서 강조를 드리는 거는 소통이 아니라 진상. 고객한테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스킬이 있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상 고객이라고 하면은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물론 표현이 좋진 않지만요. 네. 그래서 이런 클레임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실 수 있느냐. 네. 그리고 저작권, 초상권, 뭐, 디자인권,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느냐. 네. 회사 소속, 요즘 회사도 많이 달라져서 디자이너가 뭐 구글에서 이미지를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쓸 수 없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게 만약에 걸리면 벌금을 이제는 디자이너한테 네가 그거가 부족해서 네가 걸린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네 월급에서 나는 지불을 해야 된다고 맞다고 생각한다. 이런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고객님들이 이렇게 조금 화가 난다거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래도 적어도 내가 다이렉트로 부딪히는 것보다는 회사라는 곳에서 사수가 있거나 사장님이 계시면 어느 정도 이렇게 컨트롤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스킬을 저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스킬이 없으면 프리랜서를 딱 띄었을 때 홍보가 많이 되어 있거나 일이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에 1차적으로 우선 멘붕이 오실 수 있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말에 상처를 내가 다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처를 별로 안 받는 타입이라고 하면은 다행이지만 그런 상처를 받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디자인을 하신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예민하신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죠? 네. 그러시기 때문에 그런 날선 공격에 내가 잘 대응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견딜 수 있다고 하면은 저는 프리랜서를 추천을 합니다만 왜 이왕이면 한 분야에서 10년 한 우물을 파다 보면 물이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10년을 일을 해보니까 디자인 10년, 강사 10년을 해보니까 디자인 분야도 알겠고 강사 분야도 알겠더라고요. 뭐 디자인 강사니까 어쨌든 디자인 분야를 10년을 했으니 알겠지라고 하겠지만 디자인에서의 클라이언트와 강사로서의 클라이언트들은 정말 분야가 달라요. 네. 그래서 익숙해지는데 10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년 동안은 물론
뭐 인스타나 블로그나 홍보를 해서 홍보 능력도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프리랜서 띄워도 되지만 이왕이면 회사 다니면서 약간 그런 날선 공격의 보호도 받지만 거기서 만나는 클라이언트들, 네, 거기서 인연이 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되게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홍보비를 굉장히 많이 쓰셔야 되는 경우이지만 이제 10년 동안 내가 성숙해지면서 클라이언트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그렇게 가는 거를 추천을 하지, 굳이 내가 이 회사 체계가 나는 안 맞아, 약간 나는 헐리우드식이야 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프리하게 일을 할래. 뭐 카페에서 일하고 공원에서 일하고 나 이렇게 프리하게 할래라고 하시는데, 그런 생각으로 프리랜서를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크게 다쳐서 시간을 많이 깎아놓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더럽고 치사하고 싫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디자인을 한다면, 적어도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 배워야 될 거는 배우셔야 돼요. 디자인 외적으로 배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회사에 있으면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 내가 공부를 안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프리랜서를 먼저 추천하지 않고 나중에 자기만의 이게 마음도 단단해지고 뭔가 이 포트폴리오도 완성이 되어 있고 이력서에 뭔가 이렇게 내가 주요 활동 내역들을 쓸 수 있는 그 상황이 됐을 때 프리랜서를 띄면 되지 않을까, 그거를 더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프리랜서 이제 질문이 들어와서 이 영상을 남기는 건데, 프리랜서가 결코 쉽진 않다. 모든 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네, 그런 압박감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그리고 프리랜서 하셨을 때 중요한 거는 요즘에 온라인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먹튀가 많습니다. 먹튀.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을 할지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프리랜서가 준비가 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프리랜서가 준비가 되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저작권이나 또는 디자인권 정도는 알아가시는,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컨설팅도 해주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 출원하는 데까지 여러분들이 그것도 뭐 한 200, 300만 원 받으시면서 해주실 수 있어요. 물론 상표 등록까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좋지만, 상표는 아무래도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건 변리사님들이 하셔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알게 된 분은 되게 어리신 분이셨는데 로고 디자인을 하신다 그래서 로고 요즘에 돈이 되나요? 라고 했는데, 자기는 이제 상표까지 연결을 해주더라고요. 상표 출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상표 등록할 수 있도록, 이게 출원인지 등록인지 제가 그것도 듣긴 들었는데 기억을 잘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것까지 컨설팅을 해주다 보니까 250에서 300만 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한 건만 하더라도. 그래서 우와, 그러면 한 달에 2건만 해도 웬만한 사람의 월급은 건너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웹을 한다라고 하면은 웹 쪽 디자인, 뭐 상세 페이지 뭐 그런 거 디자인, 메인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거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카페이사나 메이크샵이나 그 기존에 알고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기본 틀들은 당연히 알고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까지 컨설팅을 해주시는 게 더 이득이 되시겠죠. 그죠? 단순히 디자인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프리랜서로 하시게 되면 몸만 고달파져요. 몸만 고달파지고 대우도 못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한 단계 더 업을 하셔서 공부를 좀 더 하셔서 좀 더 편하게 돈을 버시면서 대우도 받으시고 그렇게 프리랜서를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 초년생이다라고 하면은 회사를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요. 이제 프리랜서를 나는 해도 되는 그런 단계가 왔다라고 하시면 이제 좀 더 공부를, 그러니까 프리랜서 뛰시면서 공부를 하셔서 그것까지 추가로 하시는 게 저는 큰 돈을 버실 수 있고, 그러니까 조금 기분 좋게 돈을 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람은 죽기 전까지 공부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디자이너들도 마찬가지 끝없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항상 그 말씀을 해요. 저는 디자인에 자신이 없어요. 제 디자인이 잘하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데 그 디자인에 있어서 평가는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마음에 들어 한다? 그럼 난 디자인 잘한 거예요. 근데 클라이언트가 마음에 안 들어 한다? 그럼 이번 디자인은 뭔가 제가 조사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클라이언트와 소통이 부족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일러스트, 포토샵, 인디자인, 뭐 코레드로우, 뭐 등등등등 프로그램에 있어서 완벽하게 공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트렌드가 어떤 건지 어떤 트렌드를 어떤 분야에서 어떤 트렌드를 원하는 건지 클라이언트와 소통을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디자인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여러분들이 꼭 취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할게요. 알겠죠? 여러분들의 디자인 삶을 꼭 응원해요. 그래서 간혹 그 디자인에 지금 딜레마에 빠지신 분들이 계신다거나 아니면 디자인 분야로 가는 데 있어서 힘든 분이거나 아니면 디자인 이제 시작을 했는데 6개월이나 1년 됐을 때 또는 3년에 이제 그 고비가 오잖아요. 6개월, 1년, 3년, 5년 이런 식으로 고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나는 한번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한번 내가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비용은 받습니다만 여러분들의 그 힘들어진 멘탈을 분명히 제가 다시 한번 세워드릴 수 있는 컨설팅을 해드릴 테니까 네, 그래서 원하신다면 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이 분야가 정말 안 맞는 분들이라고 하면 시간 단축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 분야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이 공격들로 인해서 힘드신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래서 디자인 분야를 떠나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결코 본인들이 잘못한 건 아닙니다. 본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당장 옆에 누군가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또는 멘토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분야를 너무 쉽게 놓지는 마시고요. 네, 그래서 한번 조언을 구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분명 제가 아니어도 이왕이면 요즘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MBTI 있잖아요. 그죠? MBTI에서 이왕이면 그 T를 가지신 분들 네, 감성적인 분들보다는 이제 좀 정말 직설적인 분, 현실적인 분들한테 조언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조언이 필요하실 때는 댓글 달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아니면 이메일로 그 내용을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거기에 맞는 컨설팅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알려주거나, 나를 보호해주거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하고 있다면 당연히 잘못하고 있다는 걸 인지를 해야 되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사수가 없는 곳에서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사장님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너는 이러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홍대 국민대와 이런 데 나오지 않아서 너는 그런 거야. 또는 너는 디자이너인데 왜 이런 것도 못해?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멘탈업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듣고 뭔가 다른 마음가짐이 생기셨다면 저는 기분이 좋고요. 네, 또 다른 디자인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다고 하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영상 올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저는 뭐냐고요? 구독, 추천, 빠밤!